이번에는 예측조사, 출구조사 결과와 달랐던 또 다른 지역이에요. 바로 용산입니다. 출구조사에서는 권영세 후보의 패배가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선 나왔어요. 하지만 막상 개표 결과는 권영세 후보가 51.8%로 비교적 여유 있게 당선이 됐습니다. 강태웅 후보가 개표 한 초중반까지 약진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지만 47%로 권영세 후보에게 뒷심이 부족했습니다. 결과적으로 51.8%로 용산의 권영세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지금 이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가 많이들 의외로 좀 틀렸어요. 첫 번째는 범야권 200석을 얘기해서 그때 민주당 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통령도 탄핵할 수 있고 거부권도 무력화시킬 수 있다라는 언론이 쭉 보도가 됐었는데 그거 틀렸고, 앞서 봤던 도봉, 마포, 갑, 용산의 예측도 지금 지상파 3사 출구조사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는데 굉장히 여유 있게 이겼어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이제 처음에 우리 출구조사 딱 나왔을 때요, 도봉과 한강벨트 그게 다 지는 걸로 나오지 않았어요? 예. 그러면 국민이 이길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 그리고 가장 그 당시 이제 최저점을 보면 출구조사에 이건 100석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특히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제 탄식이 나왔었죠. 그런데 사실 한강벨트라고 하는 곳에서도 사실 3석 얻었어요. 그런데 이제 용산을 예를 들면 용산 자체가 상징하는 의미가 굉장히 크죠. 특히 대통령이 근무하는 그런 장소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에서 여기에 공을 많이 들였어요. 처음에 총선이 정식으로 시작할 때도 시작을 용산역에서 했잖아요. 예. 그다음에 마지막 유세도 용산역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곳에 공을 들였던 지역이고, 그다음에 이제 권영수 후보하고 강 후보 사이에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몇백 표 차이 안 났어요. 그러면 이런 추세라고 하면, 특히 이제 정권 심판의 어떤 중심이 용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재명 대표도 굉장히 여기에 공을 많이 들인 거죠. 그런데 출구조사 봤는데 상당히 권영세 후보가 상당한 차이로 지는 걸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 총선은 200석은 무조건 야당에 넘어가는 거구나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강태웅 후보가 지난번보다도 표수에서는 더 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안도했을 겁니다. 용산에서 지는 것 자체는 상징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제 출구조사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출구조사의 문제점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출구조사가 이렇게 정확하지 않았고, 국민의힘이 참패한 건 맞죠. 정권 심판론에 의해서 결국 야당이 압도적으로 선거에서 이긴 거는 맞췄지만, 이제 세세한 측면에서 보면 이제 상당 부분 출구조사가 이제 맞지 않다. 또 출구조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어제도 좀 약간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네. 자, 용산에서 승리한 권영세 후보의 승리 소감도 취재가 돼 있습니다. 용산에서 승리한 권영세 당선인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실 이전으로 새로운 정치 1번지가 된 용산을 지켜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뿌듯하게 생각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그렇게 좋지 못한 성적을 거둔 데 대해서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또 무거운 마음입니다. 큰 책임감이 들고 우리 당과 정부가 우리 국민들의 지지를 다시 사랑을 받고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제 역할을 충실히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